안녕하십니까. 수학가입시를 공부하고 생각하는 사람 헬리오스 김병재입니다. 오늘은 헬리오스의 넓고 얕은 지식을 업로드하는 날입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정치외 외교학과를 나왔고 오랜만에 전공 분야로 돌아가서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싸우기만 할까입니다. 서로 정치 성향이 다른 거를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북한에 대한 인식은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북한에 대한 인식으로만 따지면 현재 있는 새보수당과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이 약간 비슷한 측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과 평민당이라고 하죠. 평화민주당, 민주평화당이네요. 민평당이 맞겠습니다. 그쪽이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북한과 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와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하는 견해 정도로 나누어지는 거겠죠. 그거 외에 다른 정책들을 봤을 때 많은 차이를 느끼시나요? 살아가면서. 혹은 정책 공약집이 나왔을 때 많은 차이를 느끼시나요? 정말로 보수라고 한다면 자유주의를 채택을 해야 됩니다. 흔히 신자유주의를 채택을 해서 시장의 자율성을 굉장히 추구해야 돼요. 물론 규제를 풀고 하는 부분들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긴 하지만 복지나 이런 부분에까지도 자유주의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노령연금 같은 것들은 기존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기에 만들어졌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복지와 이런 부분들이 겹쳐지면서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논리로 서로 설득하지 않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요, 한미 FTA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한미 FTA요. 이걸 최초에 맺으려고 시도를 했던 정권은 노무현 정권입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 때 그 미국 소수입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과 여러 가지들 때문에 한미 FTA가 싸잡아서 촛불 시위로 크게 번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준화를 반대하겠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그때 당시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의원들이 온몸으로 막아서는 그런 행위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그 시작은 본인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이러니컬하지 않나요? 본인이 하는 한미 FTA는 좋은 FTA이고 이명박 정권에서 하는 한미 FTA는 나쁜 FTA입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를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이전에 독재 정부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장기 집권을 했던 분들이 계시죠. 이승만 대통령, 삼선 개헌, 사사의 개헌을 해가지고 삼선 개헌을 통해서 세 번째까지 하셨고, 네 번째 당선된 이후에 4.19 의거에 의해서 하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61년 5.16 군사 쿠데타,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학술지에 나와 있는 대로 표현할게요. 군사혁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후에 그러니까 군정 시기를 거쳐서 64년인 걸로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해요. 64년 대통령이 된 이후에 사선을 하셨고요. 사선 이후에 그 김재규의 총살을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이 시기가 왜 얘기를 하자면요, 그분들의 공과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에서만 놓고 본다면 민주주의의 후퇴는 명확합니다. 맞죠?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명확히 그분들이 과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를 살아왔던 사람들은, 살아왔던 뭐 젊은 층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체 큰 세력이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세력이 하나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승만 대통령 때는 자유당이겠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온갖 부정선거들이 많이 있었던 시기니까, 그런 형태에서 그 형태가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결국엔 직선제를 하지 않고 간선제,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대통령 선거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뽑힌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3명 있습니다. 박정희, 최규화, 전두환. 그렇게 대통령이 간선제가 되어졌던 거죠. 직선제가 아니라. 그렇게 거대한 세력들이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힘을 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똘똘 뭉치게 되고, 저들이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반대하는 형태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권에서 옳은 일을 하건 좋은 일을 하건 상관이 없이 정통성 혹은 명분에 딴지를 걸게 되는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정치적 행태와 풍조가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저희 체제를 정치적으로는, 정치학계에서는 87년 체제라고 부릅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직선제로 바뀌게 되죠. 현재 체제를 87년 체제라고 부릅니다. 6월 항쟁 이후에 직선제로 개헌이 되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헌법 개헌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 87년에 개헌된 헌법을 저희가 87년 체제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 87년 체제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런 형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 시기에는 너무나 강력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선 흔히 얘기하는 실력 행사라고 하죠. 몸으로 막는, 실제로 국회가 열리게 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회가 열리는 것을 철저하게 막는 방식으로 본인들의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때도 뭐 필러버스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것도 그 시절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국민들의 여론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사실 뭐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 룰을 바꾸는 거죠. 국회의원 선거의 룰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건 룰을 변경하는 것에 있어서는 유불리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유리하다면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불리하게 됩니다. 예, 세상 이치가 그렇거든요. 전 세계 돈이라고 하는 건 한정적인데, 경제에서 마찬가지, 돈이라고 하는 건 한정적인데, 그 돈이 어떤 사람이 많이 가지게 되면 어떤 사람은 반드시 적게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입시에서도 제도가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아이들에겐 바뀐 제도가 유리할 거고, 어떤 아이들은 그 전의 제도가 유리한, 이런 유불리가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유불리들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약간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형태라는 것은 억지로 통과시킨 형태가 강합니다. 그것에 대해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패스트트랙을 강행하고 있는 민주당이나 그것을 막겠다고 삭발 단식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나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밖에 안 보입니다. 예.
모든 정치인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하는 척 하는 시기가 딱 한순간 있습니다. 선거 때죠. 선거 때는 그렇게 많이 보이고 잘 보이던 사람들이 선거만 끝나면 보기가 힘들어요. 물론 바쁘시죠. 바쁘시긴 하신데 그분들 국민의 대표인 겁니다. 그럼 국민들 어느 정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서로 만나보고 이야기는 들어봐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튼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어떤 과정들을 유럽의 뭐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이 어떤 과정들을 착실히 밟아가면서 민주화가 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미국에 의해서 심어진 거예요. 식민지 상태에서 갑자기 민주주의 하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거기서부터가 문제인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은 이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들이 인지가 있었을까요?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70년대, 8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던 분들은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정치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들은 과거에 우리의 민주주의의 시작이 우리가 스스로 발전해서 그것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선물 받은 것이라는 것과, 강력한 세력, 독재 정권이 있던 시기에 그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싸움, 그것이 그 정권에서 하는 행동이 정당하건 정당하지 않건 그들을 막으려고 했던 그 시도들이 지금의 모습에도 남아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정치 잘 모를 때, 정치권의 일거수일투족이 잘 전달이 되지 않는 시절이라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내용들이 지금은 시민들이 의식 수준도 올라가고 시민들이 생각들이 다양해지는 그 속에서, 그리고 정치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저와 같은 일반 시민들이 다 잘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오히려 더 부각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국민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국민을 바라보면서 자기와 자기 세력의 이익, 자기 정당의 이익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정치인이 대한민국에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땅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저는 헬리오스였고요. 저의 이야기가 좋았다, 동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제 얘기가 별로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싫어요를, 그리고 제가 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그래봐 주제가 3개예요. 수학과 입시, 그리고 이런 넓고 얕은 지식, 이 3가지 컨텐츠를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벽 같은 지식이기 때문에 깊이는 없습니다. 얕게 그리고 넓게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리오스였고요. 저는 내일 부산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연휴 동안에는 모르겠어요. 영상을 올릴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더 돌아와서 다시 한번 수학 공부 다시 하기부터 다시 영상 작업을 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리오스였습니다. 새해 복 다시 한번 많이 받으십시오.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